네, 조금씩 쉬었나요? 자, 쉬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앞시간에 그 밴드 애니메이션 문제 내놓고 지금 없는 거 설명하고 있다고 했죠. 답 안 가르쳐 주고. 설명한 김에 계속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 정도까지 했었고, 그림자, 아까 우리 레이트레이스 섀도우 또는 섀도우 맵 요게 있는데, 이거는 그림자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요 그림자 형태. 조금 늘리게 꺼버릴까? 니언은 잘 안 써요. 빛이 시작하는 걸 관리하기 때문에. 근데 파는 꽤 많이 씁니다. 여기서 빛이 이렇게 뒤로 갈수록 어두워지죠? 파가 없으면 이렇게 뒤에도 되게 밝아요. 맥스 라이트의 단점이 멀면 멀수록 밝아요. 우리가 라이트가 멀면 멀수록 이렇게 어두워져야 되잖아. 근데 맥스는 조금 반대의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파워 토니네이션을 꼭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레이트레이스 섀도우라는 모양이고 얘를 아레아 섀도우로 바꾸게 되면 렌더링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영역, 넓이 이렇게 이걸로 바뀝니다. 섀도우 맵은 이렇게 생겼어요. 조금 그래도 좀 흐리멍텅한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다 맵을 붙이는 형태인데 레이트레이스는 섀도우를 계산하는 가장 깔끔한 형태예요. 여기 이제 가장 깔끔하게 나오는 형태인데 섀도우 파라미터에서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쓸 때는 섀도우 맵을 써야 되는 거고 레이트레이스 섀도우 파라미터 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요거 레이트레이스 섀도우를 쓸 때 쓰는 파라미터입니다. 지금 우리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빼고 놔둬놓을까요? 요거만 카피할까? 하게 빼고 카피. 요 놈은 디렉셔널 라이트 해볼게요. 타겟 다이렉트 이렇게 생겼어요. 앞으로 쭉쭉 이렇게 나가는 똑같은 넓이를 가지고 우리 스포트라이트는 좁은 상태에서 이렇게 넓어지는 부채꼴 형태죠. 근데 다이렉셔널 라이트는 똑같은 영역으로 끝까지 가는 빔 같은 그런 형태예요. 타겟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서 맞출 수 있겠습니다. 옵션은 스포트라이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모디파이 가시면 이거는 뭐 똑같고요. 인텐시티 가면 똑같습니다. 리어 투네이션, 파워 투네이션 똑같고 다이렉셔널 파라미터 이렇게 보시면 얘는 빔 펠드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뭐 이렇게 같이 돼 있어서 그냥 핫스팟 파워프 동일시켜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개념은 똑같습니다.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갈 때 영역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요 스포트라이트하고 다이렉셔널 라이트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좀 차이점이 있죠. 렌더링 해볼까요? 렌더링 이미지가 더 작네. 이래 보면 차이점이 있죠. 하나 더 해볼까요? 옴니까지. 요 부분을 카피를 좀 하고 타겟이 따라오니까 Alt 키 잡아서 꼭 빼주셔야 됩니다. Shift 키 누르고 무브. 여기는 옴니를 한번 써볼게요. 옴니는 그냥 이렇게 클릭하면 돼요. 클릭. 점 같은 게 이렇게 찍힙니다. 얘는 촛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360도로 다 밝게 해주는. 얘는 옵션 한번 볼게요. 얘가 지금 옴니를 다니까 여기까지 영향을 다 미치고 있죠. 영역을 조금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얘는 뭐 없어요. 그 뭐 옴니 파라미터 이런 게 없어요. 다이렉셔널 파라미터에 가면 핫스팟 파워프 있었죠. 그다음에 스포트라이트도 스포트라이트 파라미터 가면 핫스팟 파워에서 영역을 설정할 수가 있었는데 옴니는 그런 게 없어요. 옴니 파라미터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영역을
어투니네이션만 가지고 영역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파워 어투니네이션 쓰면 되겠죠. 지금 되게 넓게 잡혀 있습니다. 핸들을 쭉 줄일게요.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스포트라이트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림자도 이렇게 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이렉셔널 라이트는 태양광선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워낙 멀리서 워낙 밝게 오기 때문에 서울에서의 그림자나 같은 시간, 동시간대 서울에서의 그림자 모양이나 부산에서의 그림자 모양이 거의 뭐 비슷합니다. 위도 경도에 의해서 조금은 틀어지겠죠. 그러나 거의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다이렉셔널 라이트는 똑같이 일자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태양광을 흉내내는. 얘는 인위적인 우리가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라이트를 흉내내는. 옴니도 마찬가지 인위적인 라이트를 흉내내는 거라서 갈수록 이렇게 퍼지는 뒤로 갈수록 퍼지는 형태인데 촛불처럼 촛불은 360도가 아니구나. 촛불 밑은 불이 없죠. 뭐 하여튼 그런 것처럼 얘는 360도 다 밝게 해주는 구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핫스팟 팝업가 없기 때문에 스타트와 엔드를 활용해서 이렇게 빛을 관리해줘요. 이게 이제 기본 라이트예요. 됐죠? 근데 이제 맥스가 이게 좀 웃긴 게 이렇게 기본 라이트들을 쓰려면 우리가 스캔라인 렌더를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맥스가 처음 켜져 있을 때는 제 같은 경우에는 아놀드 렌들러가 켜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아놀드 렌들러를 바꾸고 나면 스캔라인 렌들러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라이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놀드 라이트를 써야 돼요. 얘를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스탠다드 라이트가 아니라 열어보시면 아놀드가 있죠. 이렇게. 얘는 뭐 그냥 하나밖에 없으니까 단순한 것처럼 뭐 보입니다. 옵션이 보시면 뭐 마찬가지로 온 하겠느냐, 뭐 타겟이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이고 타겟 거리 뭐 그런 것들이고 밑에 보면 뭐 영역 이런 건 좀 빼고 인텐시티 부분 있죠. 예, 밝기 부분 이런 식으로 또는 칼라 부분도 칼라로 갈 거냐 아니면 뭐 켈빈으로 갈 거냐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걸로 이제 밝기를 조절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아노드 렌들러에서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렌더링이 되죠. 근데 아놀드 렌들러가 디폴트로 잡혀 있는 이유가 뭐 Vlay라는 렌들러를 많이 썼다 그랬잖아요. 얘도 좀 비슷하게 자동으로 뭔가를 좀 많이 해줘요. 보시면 밑에 이렇게 좀 비치는 이런 것도 있죠. 색감이 좀 비치는 이게 우리가 뭐 반사 질감이라든지 이런 걸 안 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이미지들이 좀 잘 나오죠. 얘는 뭐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 좀 단순합니다. 라이트가 자체가 이렇게 한 개만 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디폴트가 그렇게 있었으니까 디폴트는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스카이라이트는 기본적으로 이 라이트들이 맥스가 반사시키는 반사광이 없어요. 반사를 안 시킵니다. 그냥 자기가 한번 쭉 뻗어나가는 라이트만 계산을 해요. 반사광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뭐 마야라든지 뭐 게임 엔진이라든지 이런 반사광들을 계산하거든요. 근데 맥스가 그런 부분에 좀 딸리잖아. 그래서 스칼라이트라는 걸 넣어놨어요. 반사 바운드 되어서 들어오는 빛들을 계산을 해주는 애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쓰기에는 지금 바로는 이게 얘가 동작이 안 돼서 아놀드구나.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죠. 나온 김에 보여드릴까? 어드밴스드 라이트 들어가시면 라이트 트레이스라고 이렇게 바꿔서 렌더링을 하면 이런 식으로 라이트 없이 스카이라이트만 지금 한 거예요. 이렇게 반사시키는 이렇게 되는 구석 부분을 이렇게 그림자를 좀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잡아줘요. 그래서 보조 라이트로 좀 써야 됩니다. 이 스카이라이트. 어드밴스드 라이팅에 라이트 트레이스만 바꿔도 일단 스카이라이트는 동작을 해요. 여기에 스카이라이트를 동작하겠다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얘를 또 올리면 더 밝게 돼요. 이 값을 올리면. 근데 스카이라이트를 안 쓰면 네, 얘를 빼야 되겠죠. 뭐 라이트는 거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도 조금 비슷한데요. 타겟 카메라가 있고 프릭 카메라가 있어요. 피지컬 카메라는 제가 빼도록 할게요. 얘는 물 엔진을 가지. 우리 그 영화 카메라 있죠. 필름 카메라. 그런 느낌의 카메라이기 때문에 얘는 좀 빼고 타겟과 프리 차이는 이제 타겟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고 카메라를 보시면 뭐 딱히 뭐 없어요. 만질 거는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옵션에 보면 요거는 렌즈 미리수예요. 포커스고 지금 43.456mm 정도 되어 있죠. 이게 맥스에서 사용하는 카메라의 기본 렌즈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스톡 렌즈라고 해서 15mm, 20mm, 24mm, 28mm, 200mm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mm가 망원이죠, 이렇게. 근데 뭐 망원하면 뭐해?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카메라를 달았으면 렌더링 할 때 이 카메라가 잡는 화면을 찍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개의 뷰 중에 한 개는 예, 이름에서 레프트 뷰죠. 레프트 뷰 이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카메라 뷰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카메라가 없을 때는 이게 안 생기는데 카메라를 달고 나면 이 메뉴가 생겨요. 카메라 뷰로 이렇게 딱 바꿔주면 지금 이게 카메라가 잡고 있는 앵글입니다. 카메라를 틀면 이렇게 이렇게 바뀌죠. 요 앵글에서도 요 메뉴를 쓸 수 있어요. 예, 줌인 줌아웃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롤 피치 줌 익스텐츠 그다음에 뭐 펠드 오브 뷰는 줌인 줌아웃처럼 보이는데 일반적인 줌인 줌아웃은 카메라가 앞뒤로 이렇게 가는 달리 형상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달리 카메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페일드 오브 뷰는 이 화각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게 되면 왜곡 현상이 좀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어안으로 잡으면 좀 두씨가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져요. 잘 쓰면 예쁜데 잘못 쓰면 굉장히 인위적인 왜곡 현상들이 보여서 초보자들은 그냥 안 쓰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카메라 뷰를 잡고 렌더링을 해서 카메라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을 렌더링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네, 미리수. 이 정도까지만 하고 어, 예제를 통해서 사용할 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셋 한번 시킬게요. 자, 그래서 다시 수업으로 돌아와서 우리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플랜 명령 하나 만들고 위치는 0,0,0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여기에 오브젝트를 먼저 설치를 하겠죠. 뭐부터 할까?
트위스터 먼저 할까요? 트위스터가 좀 쉬우니까. 박스 오브젝트를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만드는데, 지금 저는 이 그 단위가 밀리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저번 시간에 그 단위 바꿨죠. 그대로 제가 놔둬놔서 밀리미터로 되어 있고, 그 밀리미터를 기준으로 단위를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혹시 이거 안 바꿔서 인치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저하고 똑같이 하면 실물 사이즈는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똑같이 하셔도 되는데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뒤에 10다리를 하나 줄여서 더 생각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랭스 500, 랭스 500, 와이드 500, 하이 2000으로 잡겠습니다. 하이 조금 더 잡아볼까? 500? 아니야. 이게 200만 잡읍시다. 200에 200에 2000은 맞네. 500. 이건 작고 1000.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올 거니까. 얘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뒤쪽에 배치를 할게요. 야, 여기서 트위스트를 이제 쓸 겁니다. 트위스트는 어디에 있죠? 모디파이에 가서 모디파이 리스트를 열어보시면 트위스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twist. 네, 트위스트 열어서 그다음에 박스 위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박스 위에 트위스트라는 명령어가 실행이 됐죠. 요거 하실 때 주의해야 될 거는 내 박스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트위스트를 이렇게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게 선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쓸 수 있는 명령어가 없어요. 여기에다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모디파이 리스트에 쭉 나오는 겁니다. 트위스트. 아까는 글자를 넣어봤었는데 빼도록 할게요. 이 트위스트에서 앵글 값을 가지고 이렇게 까베기처럼 꼬우는 게 트위스트예요. 앵글 값을 올리면 얘가 꼬여야 돼. 그런 식으로. 근데 보면 이렇게 까만색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이걸 면이 깨지는 거예요. 면을 정확하게 못 만들고 면이 이렇게 일그러뜨리다 보면 면이 깨지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세그먼트가 없어서 그래. 마디. 저번 시간에 이야기해 드렸죠. 뭔가를 구부리거나 이렇게 하려면 마디들이 많이 있어야 자연스러운 구부림이나 자연스러운 관절 같은 뭐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늘러트리고 구부러뜨리고 막 이러한 작업들은 박스에서 세그먼트들이 이렇게 한 개씩만 있어서는 좀 작업이 힘들다. 세그먼트를 파일을 이렇게 뭐 최소 5개에서 10개, 10개까지 올려볼까요? 10개. 트위스트라서 이것도 올릴까? 2개씩만 올릴까? 이렇게. 여기에서 엣지를 보면 어, F4번을 이렇게 누르면 엣지 페이트가 보이죠? 이 상태에서 다시 트위스트 선택하고 다시 트위스트 명령어를 다시 올리는 거 아니에요? 밑에 갔다가 위에 갔다가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왔다 갔다 한다기보다는 트위스트 밑에 있는 이 명령어에만 보여달라. 요거 트위스트까지 보여달라. Q를 통과하겠느냐, 끄겠느냐, 뭐 그런 것들인데 설명 부분이 제가 많아서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앵글 값을 이렇게 올리면 어때요? 아까만큼 면이 많이 깨지지는 않아요. 물론 보면 조금 깨지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이것도 세그먼트 더 늘리면 조금 더 좋아지겠죠. 180까지 아까는 180까지 못 갔었거든요. 90까지만 가도 아까 깨졌을까? 이런 식으로.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180을 먼저 두놓을까요? 180 준 상태에서 오토키를 켜고 마이너스 180까지 갑시다. 마이너스 180.
이렇게 가면 오토키 끄고 처음부터 플레이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반대로 돌아오는 것까지 하고 싶으면 얘를 50 플레임에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러면 180에서 마이너스 180으로 갔죠? 그러면 다시 요 100에서는 오토키 켜고 얘를 180으로 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80, 다시 180, 다시 마이너스 180, 다시 180.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 운동하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저번에 공 애니메이션 할 때처럼 핑퐁이나 루프 이런 걸 써도 되고. 이게 어쨌든 트위스트. 그 다음에 테이퍼. 얘도 똑같은 거 카피해서 쓸까요? 이 트위스트를 Shift 키 누르고 탑에서 X축으로 무브 시키면 카피가 되죠. 근데 이거는 트위스트를 쓸 거는 아니니까 얘 선택하고 모디파이에 가서 트위스트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휴지통 클릭. 휴지통 지웠습니다. 얘는 여기에다가 테이퍼라는 걸 쓸게요. 테이퍼, T-A-P-E-R. 이겁니다, 이거. T-A-P-E-R. 얘는 밑에 어마운트 값과 큐브 값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어마운트 값은 위아래로 이렇게 벌리는 거. 그 다음에 큐브는 요거 뚱뚱했다가 날씬했다가 요거. 아까 스트레치하고 좀 비슷해 보이죠? 그러니까 테이프 가지고 스트레치처럼 만들 수도 있어요. 일단 한번 볼게요. 어마운트가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이면 이게 딱 달라붙는 좀 찌그러지나? 네, 마이너스 1까지 하면 딱 달라붙네요.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봤다시피 내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렌더링 걸 장면을 이렇게 딱 잡아놨는데 퍼스펙티브 뷰는 항상 이렇게 돌려서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딱 봐야 될 앵글은 카메라로 잡아두는 거예요. 자기 카메라든 프리 카메라든 상관없이 내가 최종적으로 보고 싶은 앵글을 카메라 설치하시고 무브 해서 저는 이제 레프트 뷰를 조금 많이 써요. 레프트 뷰에서 카메라 뷰로 이렇게 얘도 F3번을 누르면 쉐이딩을 보여주죠. 얘는 뭐 와이어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카메라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얘는 최종적으로 내가 렌더링을 걸 때 뽑아낼 앵글이고 얘는 내가 이제 작업하면서 이렇게 돌려서 볼 수 있는 앵글이고 퍼스펙티브 뷰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뷰를 쓰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설치해 놓고 나서 얘가 눈에 보이는 게 긁어친다. 나 카메라 뷰는 쓰고 싶은데 긁어친다라고 하면 왼쪽에 요 디스플레이 있죠. 디스플레이에서 카메라에 눈을 이렇게 끄면 돼요. 그럼 오브젝트는 있는데 그냥 눈에 안 보이게 하는 거.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아니라 여기 디스플레이에 가면 히든 시킬 수 있는 또 메뉴가 또 있습니다. 카메라를 이렇게 뭐 히든 시킨다든지 여기에서 하시는 게 요즘은 편해요. 옛날에는 여기 또 없었거든. 너무 옛날 얘기를 하는 거. 요거는 아까 테이퍼 쓴다 그랬죠? 테이퍼를 0에서 1까지 커브를 조금 주면서 해봅시다. 조금 작아지면서 뚱뚱해지게 만들까? 오케이. 그럼 얘는 마이너스 1까지 움직이고 커브는 1까지 움직이고 이렇게 합시다. 아까는 제가 이거 반대로 한 것 같은데 오토키 켜고 얘도 돌아와야 되니까 50 프레임에 가서
어마운트를 마이너스 1 주고 커브를 1 주고 그 다음에 백플레임에 가서 어마운트 값을 0 주고 커브도 0 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끄고 플레이를 해보면 네, 여기 활성화되어 있는 뷰만 애니메이션을 보여주죠. 됐죠? 근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뷰만 보여주는 것도 옛날에 컴퓨터 하드웨어가 사양이 되게 안 좋을 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4개 다 애니메이션을 돌려버리면 엄청나게 버벅거렸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웬만한 그냥 저사양의 진짜 워드용으로 만들어진 그런 워드 프로세스용으로 만들어진 그런 노트북 아니면 해도 잘 될 거야. 이 정도 같으면. 그냥 4개 뷰를 다 애니메이션 해도 되죠. 밑에 타임 컨피규레이션, 요 밑에 요거 눌러서 보시면 액티브 뷰포트 only 꺼버리면 되죠. 그러면 4개 뷰가 다 움직이니까. 자, 됐죠? 조금 오버됐는데 노이즈까지 하나만 더 할게요. 얘도 노이즈도 요 카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Shift 키 누르고 카피. 아까 카메라도 이렇게 히든 시켜주는 게 좋죠. 저는 뭐 근데 있는 거에 좀 익숙돼 있어서 요 테이프 지울게요. 지우고 노이즈는 요 가로 세로 세그먼트도 좀 더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10개 10개 이렇게 주시고 노이즈 찾아서 주시고 일단 노이즈는 시드 값은 좀 놔둬놓고 이 프랙탈을 먼저 켤게요. 이게 세그먼트들마다 주는 주겠다. 이 값을 이렇게 올리면 지금은 뭐 크게 안 먹습니다. 이 스트레치를 조금씩만 올리시고 Z축은 제가 안 줄게요. Z축은 이쪽으로 막 움직이는 거라서 이렇게 올려보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하고 들어갔죠. 이렇게 얘는 놔둬놓고 이 상태에서 조금씩 올린 상태에서 위에 브렉탈의 값을 이렇게 조금씩 올리시면 미안합니다. 시드 값도 좀 줘야 되겠죠? 시드 뺄까? 요 스트레치를 조금만 더 줄게요. 일단 한 1000 기준점을 한 1000 정도로 잡읍시다. XY 다 1000 정도 잡고 브렉탈 값과 네, 브렉탈의 로그니스 값과 어, 인터내셔널 인터내션 값을 이렇게 움직이시면 스케일이 너무 큰 스케일을 좀 줄여야 되겠네요. 네, 스케일을 조금 줄여서 지금 저는 이게 스케일이 100으로 잡혀 있으니까 이게 너무 커서 이게 지금 좀 잘 안 먹어요. 이게 스케일 값을 조금 줄일게요. 그러면 이 스트레칭 값이나 프랙탈의 값들을 조금씩 줄여서 써야 되겠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만져보세요. 스케일이 너무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되고 저는 한 10, 10, 10은 좀 크네. 7? 뭐 한 요 정도.
이건 다 올려도 되겠다. 이건 올리면 이렇게 깨지기 시작하죠. 안 깨지는 정도에서만.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치 값을 가지고 조절해 주시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죠.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이 노이즈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밑에 요 애니메이트 노이즈 있죠? 요것만 이렇게 켜주시면 베이스 값에 의해서 얘가 자글자글자글자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 수치만 조금 맞춰서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따라 하시고 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